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밝은 표정, 잘생긴 남자, 네, T% 농구의 한재환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볼 때마다 에너지가 느껴져요. 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으신데 네.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저는 밝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밝으려고 네. 노력하신다. 네. 늘 이렇게 웃으세요? 웃으면은 약간 좀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어허.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하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이유가 늘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비결이 정말 웬만하면 힘든 일도 있을 텐데 또 짜증나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늘 웃는 모습으로 생활하신다면 되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웃음과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농구를 하고 계시니까 아주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네네. 자, T% 농구라고 하셨어요. 회사 이름이. 네. 아주 되게 좀 색다릅니다. 네. T%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회사 이름에? 일단 T%라는 게 탑 0.1%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탑의 T. 네. 탑 네네. 0.1%. 네네네. 0.1%면 굉장히 아주 확률적으로 작은 네네네. 건데 무슨 의미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무슨 일을 하면 좀 최고가 되고 싶고 넘버원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뭐 농구 대회를 나가도 항상 우승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창업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최고가 돼보자 약간 어허.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어. 0.1%라는 게 저는 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을 좀 항상 해보자 차별에 대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농구라는 것도 지금 현재 한국이나 대한민국에서는 뭐 물론 3대 스포츠긴 하지만 농구가 요즘엔 인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남들이 하지 않아도 한번 농구로 사업을 해보자. 어허. 그런 뜻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 농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는 아닐 거고 네네네. 네, 보통 어느 정도부터 언제쯤부터 농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농구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고요. 근데 원래는 농구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전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오. 네, 그랬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네, 그리고 마침 그때 슬램덩크라는 만화도 보고 네, 예. 또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알게 되면서 네. 농구에 이제 흠뻑 빠지게 된 거죠. 야, 축구를 하다가 농구로 한다는 거는 발을 쓰다가 손을 쓴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게 좀 다를 텐데 그렇죠. 농구에 그렇게 흠뻑 빠지게 된 어떤 특별한 농구의 묘미가 뭘까요? 일단 농구는 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 틈이 없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축구는 공격자랑 수비수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농구는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되고 그걸 동시에 다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농구는 뭐 많이 골이 나봤자 뭐 3골? 2골 네. 정도 나는데 농구는 계속 득점이 나니까 네네. 그런 재미가 좀 있어요. 골 넣는 재미. 그렇구나. 네네. 아, 그냥 농구를 구경만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 그러네요. 정말. 네네. 지루할 틈이 없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야 네,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뛰는 만큼 골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 묘미가 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축구도 하시고 농구도 하셨기 때문에 팔과 손이 다 탄탄하실 텐데 네.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지금 네. 뭐 건강하죠. 네네, 건강하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 편이긴 해요. 네. 사실 농구를 주변 분들한테 가르쳐 주거나 지도해 주실 때 네.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네. 누구보다도 한 대표님의 건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 사회를 밝히는 네네. 밝게 만드는 중요한 그 존재라서 맞습니다. 건강을 한번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자, T%. 탑 0.1%라는 의미가 확 와닿고요. 자, 그렇다면 보통 농구하면 이제 농구장, 경기장 또는 학교 운동장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네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한재환 대표님은 이 T% 농구 이 장소가 도심지에 있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위치가 어디이고 대충 어디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도심지에다가 이 농구 연습장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뭐 보통 학교 야외 운동장, 농구장 그런 데가 있고 체육관을 빌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저희 대한민국은 땅이 적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을 짓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많이 고장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꺼려 하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걸 아니까 농구인들이 이제 체육관 대관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가 이게 농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전 예전부터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야외에서만 농구를 하면 이제 비가 오면 못 하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못 하고 특히 또 여성분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하다가도 이제 조금 농구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르르 오면은 눈치가 보여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걸 느끼다 보니 나는 좀 농구를 누구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좀 가까이 접근성이 있는 농구장을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심에 있는 신촌에 이제 좀 자리를 많이 알아봤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언제든지 친구랑 뭐 약속이 있다가 뭐 할까 하면 농구장 가도 되고 또 혹은 주말에 가족들끼리 우리 오늘 뭐 할까? 그럼 우리 농구하러 갈까? 다 같이? 가족 단위로 가능하겠구나.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농구장을 꿈꿔서 이제 도심에 차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심에 농구 전용 연습장이 많나요? 어떤가요? 도심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설. 네. 그 대부분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학교 체육관 혹은 이제 나라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는 일반인이 사업자로 농구장을 차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쉽지 않다는 게? 일단 뭐 일단 운동을 하려면 큰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농구는 높이. 천장. 층고가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뭐 일반 조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풋살장이나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농구장은 그렇구나. 슛을 쏘게 되면은 공이 천장 네. 일반 천장에는 그냥 닿아요. 그렇겠네요. 네, 일반 대부분 건물들은 3m거든요. 예. 3m면은 택도 없어요. 그러네요. 네. 제가 점프해도 3m인데. 그렇죠. 그래서 층고가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운영하시는 곳은 층고가 어느 정도 되나요? 층고가 5.8m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정도면 이렇게 슛을 쏴도 천장에 닿을 일이 없다? 네, 성인이 쏴도 성인 남성분들 그리고 특히나 뭐 농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쏴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찾으려고 노력하셔도 하겠지만 네네네네. 잘 맞았네요. 네, 그게 진짜 운이도 좋았고 제가 많이 노력한 게 제가 서울 저희 서대문구, 마포구 이쪽은 거의 다 부동산을 제가 거의 다 갔고요. 그게 없어서 제가 고양시까지 갔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찾다 보니 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있는 것처럼 운이 좋게도 신촌 근처에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갔더니 천장도 너무 높고 위치도 너무 좋고 교통도 좋고 해서 여기다 싶어가지고 이제. 야. 네. 그때 기분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도심지에 농구장을 만든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아주 적기에 적절한 시기에 공간을 확보하셔서 아주 다행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신촌 하면 이제 학생들 또 많이 이제 올 테고 가족들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가족들도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오셨던 가족분들이 기억이 남는 게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이제 아들 한 대략 7살 정도 되는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보기가 좋아서 여쭤봤어요. 혹시 농구하시는데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랑도 비슷한 게 야외 농구장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기 너무 어렵대요. 그 이유가 일단 골대가 너무 높고
아, 성인을 네. 위한 골대니까. 네. 7세 아이들이 공을 던지기에는 림도 못 맞춰요. 그렇구나. 네, 거기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농구하는 분들이 우르르 오면은 눈치도 비켜줘야 보이고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이야 공을 좀 맞고 이래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날씨, 미세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 자녀를 그러니까 학생을 둔 어머니 부모님들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구장이 생겼다고 하니 오셨는데 아이가 너무 좋다고. 대만족. 예. 왜냐면 야. 아이들은 큰 공간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저희 농구장에는 농구 골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높이가 달라요? 골대가 그 조절식이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유아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네. 작은 농구 골대를 좀 몇 개 구비를 해놨어요. 야, 네. 정말 고개 감동시키시는군요. 네네. 그 7살 아이는 자기 높이에 맞는 농구대가 있으면 당연히 호기심이 더 그럼요. 가겠네. 네네네네. 관심도 가고. 무엇보다도 아, 공을 넣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전도 뭐 딱 문제 없고. 그럼요, 그죠? 그럼요. 다칠 위험도 없으니까. 네.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야, 참 멋집니다. 그, 농구 코치 농신이라고 소개를 하신 걸 봤어요. 네네.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어느 정도 농구를 잘하길래 신이라고 할까라고 네. 이제 궁금했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 농구 신나게 하는 남자의 준말이더라고요. 아주 네네네. 재미있게 아주 카피를 하셨는데 네. 농구를 하면 신나나요? 정말? 그럼요. 네네네. 너무는 재밌는 스포츠고 매력 있는 스포츠라 네. 저는 뭐 자신감 있게 어디에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루할 틈이 없고 골 넣는 재미가 이제 물론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 보면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체력도 좀 맞아요. 뒷받침돼야 되고.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체력적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일반인들이 농구를 접하기가 농구를 구경하는 거는 익숙하지만 네네. 직접 자기가 드리블을 하고 골 넣는 것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팁을 주시면 여기 묘미를 느낄까요? 일반인들이. 네네네. 네. 일단은 저는 농구를 최대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농구가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처음에 시작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규칙이 좀 어렵고요. 아, 규칙이 네. 룰이 네, 룰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일단 골대가 높다 보니까 공이 좀 크고 구기 스포츠에서 공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공을 던지는 걸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스포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스포츠고 뭐 일단 예로 골 넣는 거는 이제 축구는 한 사람만 골을 넣잖아요. 근데 농구는 5명이서 하는데 5명이 모두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예.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골 넣는 거는 제한이 없는 제한이 거예요. 없죠. 네, 제한이 없고 그리고 또 농구에 또 재밌는 게 3점이라는 그런 개념이 네네. 있다시피 가까이서 넣으면은 2점이지만 네. 멀리서 넣으면 3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농구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하다고 요즘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유리하죠. 네. 유리한데 왜냐하면 이제 키 작은 사람들도 3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멀리서 쏘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 크신 분들은 골대 가까이서 넣기는 쉬워요. 그렇죠. 근데 보통 키 크신 분들은 발이 느리거든요. 네, 둔하고. 근데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빠르고 네네. 좀 더 섬세하시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크신 분이 골대 근처에서 2점을 넣었어요. 근데 네. 키 작은 사람은 멀리서 3점을 넣었어요. 3점 넣었다. 그러면 네. 이기는 거네. 이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뭐 키가 크건 키가 작건 뭐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어리건 그걸 떠나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농구를 또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드리기는 처음입니다. 네네네. 사실 스포츠라는 관점만 보면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대표님이 설명하시니까 쏙쏙 네.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 그러면 농구를 아시는 분이야 뭐 당연히 알겠지만 네. 이제 모르는 분들을 네. 위해서
5명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걸 간단히 설명 좀 뭐 가드라든가 뭐 슈터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네, 일단 농구는 네. 5명에서 하는 스포츠고요. 네네. 보통 1번부터 5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가드. 포인트 가드. 네. 포인트 가드는 이제 농구장 코트에 있는 사령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농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선수를 해요. 네, 거기서 예. 이제 전술 같은 것도 경기장에서 바로 지시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코트 위에 사령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번.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감독 외에 그렇죠. 뛰는 선수 중에서는 리더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맞아요. 포인트 보통 가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네. 네, 2번은요? 2번은 이제 슈팅 가드고 슈팅 이제 가드. 제 포지션인데 네. 슈팅 가드는 말 그대로 좀 슛을 전문적으로 하는 포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죠. 누구나 다 슛을 쏘지만 그래도 득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맞아요. 2번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슈팅 가드? 맞아요. 한 대표님이 슈팅 가드예요? 제가 이제 슈팅 가드. 그렇군요. 네. 저는 슈팅 스타입니다. 네. 네, 3번은 뭔가요? 3번은 스몰 포워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스몰 포워드. 네, 스몰 포워드고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슛도 해야 되고 아까 말처럼 가드들도 도와줘야 되고 드리블도 잘해야 되고 또 센터들이나 포워드 쪽으로 리바운드도 몸싸움도 해야 되고 가장 좀 다재다능한 선수? 좀 바쁘겠네요. 맞아요. 네, 모든 걸 좀 잘해야 되는 포지션이긴 해요. 근데 왜 스몰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포워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4번이 뭔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포워드예요. 파워 포워드.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워 포워드는 일단 리바운드나 골밑 위주로 이제 많이 하는 포지션이고요. 그쵸. 이제 그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하고 센터를 좀 도와주는 5번 이제 다음 나올 이제 포지션 센터를 도와주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스몰 포워드와 파워 포워드가 둘이네요. 맞아요. 네. 마지막 5번이 센터인가요? 센터예요. 맞아요. 이 센터의 역할이 좀 궁금합니다. 센터는 이제 보통 팀의 기둥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농구가 키가 크면 유리한 스포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키가 크면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골밑을 이제 이 친구가 수비를 담당을 보통 많이 해줘요. 네, 키가 크기 때문에 우리 팀의 골대를 이제 사수한다, 수비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서 기둥이라는 많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몸싸움도 가장 많은 포지션이고 상대팀 골대에 가서도 몸싸움을 많이 해서 골밑에서 득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조금 힘든 포지션이기도 그렇군요. 해요. 네. 야, 이 5명의 역할을 가만히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골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혼자 할 게 아니니까 그죠? 네네. 결국은 농구는 5명이 같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네. 예. 코트의 하모니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우, 참 네. 멋있다. 한 대표님이 이제 슈팅 가드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 팀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 포지션이 금방 정해질 텐데 네. 좀 생소한 사람들 또는 팀을 처음 구성할 때 그럴 땐 이걸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은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맞아요. 어떻게 하나요? 구성할 때? 좀 더 줄이자면 이제 네. 거기서도 보셨겠지만 3가지로 또 줄일 수 있어요. 그래요? 가드, 포워드, 센터. 네,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가드가 둘이고 맞아요. 포워드가 둘이니까 네. 그 중에 하나씩만 한다면 가드 1명, 포워드 1명, 센터. 맞아요. 그런 그렇구나. 식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농구는 키가 큰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키가 크신 분 한 분이 있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예. 아무래도. 그러네. 네, 그래서 키 큰 센터가 한 분 있으면 좋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리블을 좀 잘하는 그래도 농구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는 분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 포워드? 아니요, 가드. 왜 네. 그래야지만 이제 경기 좀 운영이 돼요. 뭐 경기하면서도 이쪽으로 들어가라, 저쪽으로 들어가라, 뭐 스크린을 걸어줘라 이런 걸 보통 가드들이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말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중에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떻게 들려요? 계속 그래서 소리쳐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게 팀 스포츠고 농구예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요? 네, 실제로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제 손짓, 이 몸짓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듣죠. 그러면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지 이게 팀 스포츠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팀이 수비가 빵꾸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우리 팀인데도 가만히 있으면 득점이 나잖아요. 네, 쉽게 예. 실점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팀이 빵꾸가 나도 네. 그때 이제 바로 저 친구 빵꾸 났다 도움 수비 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그렇구나. 그래서 농구는 그걸 토킹이라고 하는데 토킹. 네, 농구에서는 토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이거 제가 너무 농구에 대해서 몰랐네요. 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요? 네네. 전술이 노출될까봐. 야, 이게 제가 너무 무식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닙니다. 전문가 앞에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근데 관심은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일단 세 사람으로 구성한다면 키가 좀 큰 사람이 유리하니까 맞아요. 센터 한 사람, 네. 그다음에 운영 능력이 있는 가드 한 사람, 맞아요. 그다음에 포워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 이런 네네. 얘기군요. 그래서 그 3x3도 하죠. 맞아요. 3x3.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식으로 서로 경기도 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 3x3도 보통 그렇게 하고요. 네. 3x3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네네. 거기서는 팀 후보까지 포함해서 4명이에요. 한 명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구가 엄청 힘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계속 교체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을 후보로 두고 3명이서 이제 경기하는 걸 3x3라고 하거든요. 3대3. 네네. 이제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그래요? 네. 정식 종목이에요, 이제.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도 이 있었어요. 3x3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걸 좀 볼 걸 그랬네. 이 근데- 방송 전에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안타깝게도 네. 저희 농구가 요즘 조금 침체기라 오. 5대5도 올림픽에 진출을 못했고 우리나라가 네, 한국이 3대3도 올림픽 진출을 못해서 그래서 관심이 좀 네, 그랬구나. 방송을 안 해줘가지고 모르시는 거죠. 그렇군요. 뭐 미국이 이번에 금메달 맞아요. 했죠. 5대5는. 그런 정도만 생각했지. 네네네. 왜 농구를 이렇게 중계를 잘 안 하지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출전을 못해서 그랬군요. 그렇죠. 네. 한 대표님이 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군요. 네. 참 이 농구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네. 자, 그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농구를 재미를 들이셔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심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가족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네, 맞아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신 어떤 배경이 있나요? 저는 이 농구라는 스포츠를 네. 친구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친구? 제일 친한 오. 베스트 프렌드. 그 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다들 네. 어렵게 지내고 계시지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막 좀 힘든 시기를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다 서민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또 혹은 사춘기 때 농구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방황 없이 좀 잘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친구들이랑 농구하러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혼자 공 들고 야외 농구장 가서 슛도 좀 쥐고 연습 좀 하고 그렇게 조금 힘든 시기를 농구로 잘 승화시키고 극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고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농구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 자체가 너무 건강하고 좋잖아요. 예. 네,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구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구가 참 좋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도 저처럼 농구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밝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참 이런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오는 네네. 게 확 느껴져요. 네. 본인의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보니까 농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밝은 기분을 네, 네, 풀어주고 싶다 이런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말씀할 때도 매일 즐거운 우리 동네 농구 맞아요. 이런 슬로건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생각이랑 이 카피가 딱 일치하는 것 네. 같아요. 아주 참 좋습니다. 네. 사실 농구는 축구는 뭐 축구나 야구는 일정한 그 공간이 좀 넓어야 되고 맞아요. 또 일부러 하기가 조금 쉽진 않잖아요. 혼자서 축구하거나 야구하기는 맞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뭐 재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스포츠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농구만의 어떤 특이점, 예를 들면 혼자 할 수 있다, 맞아요. 언제 어디서 할 수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이에요. 그 이유는 뭐 제가 혼자 공을 들고 나가서 하면 골대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슛을 던지는 재미. 네. 이게 보통 이제 넣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넣는 재미가 있는데 마침 모르는 사람이 공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 막 던지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1대1 한번 하실래요? 이러면서 1대1 경기가 돼요. 1대1 경기도 농구는 맞아요. 1대1 경기를 할 수 자주 하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2명이 왔네? 네. 그러면 저희 2대2 하실래요? 2대2 경기도 되고. 야. 네. 근데 또 2명이 더 왔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식 종목처럼 3대3, 3x3가 가능해요. 어허. 이제 가장 농구는 3대3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고 뭐 더 오시면 4대4도 가능하고 더 오시면 이제 풀코트로 5대5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원 제한 없이 뭐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게 농구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농구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네. 볼 하나만 있으면 볼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골대하고? 네네. 그래서 뭐 농구화가 없어도 그냥 일반 러닝화 신고 공 하나만 들고 가도 되고 혹은 그냥 가도 옆에서 이게 조금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네. 공 한번 던져도 될 거야 하면 대부분 농구인들은 같이 공 던지시죠 이렇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농구의 매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뭐 큰 비싼 장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농구라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야, 이게 저도 사실 뭐 농구를 잘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집 근처에도 맞아요. 뭐 이렇게 혼자서나 두 사람 하는 걸 가끔 보거든요. 네네네. 공원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근데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할까 궁금했어요. 혼자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혼자 점핑해서 농구 골 넣고 다시 하고 하길래 좀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그럼요. 서스럼 없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네네. 그런 농구의 묘미를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농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대표님만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농구 선수 출신인가요? 아니요, 전 농구 선수 출신은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좀 늦게 질문 드렸냐면 네. 설명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재미있게 하시는데 네네. 선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늦게 질문을 드린 건데. 네네, 괜찮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선수 출신인지가 궁금했어요.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코치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선수 출신이 아닌데 농구 코치 혹은 농구장을 차릴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코치를 제가 지금 7년 차인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농구 코치로서 자격이 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다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분들은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혹시 선출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 선출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농구 코치를 이제 7년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요즘에는 나도 농구 코치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농구 선수 출신들 당연히 훌륭하죠. 네. 농구 저보다 훨씬 잘하시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농구를 가르쳐주면 당연히 전문적이고 좋긴 하지만 이 농구 선수분들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겠네. 선수들은 그냥 드리블도 쉽게 돼요. 근데 그렇죠. 일반인들은요, 특히 어린아이 친구들은 공 튀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왜 코치 물론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왜 이게 드리블이 안 될까? 어허. 근데 여기 이제 입문자들은 왜 안 되지? 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 나라 농구 시스템은 엘리트 위주예요. 아. 그래서 농구 선수 출신들은요 절대 야외에서 농구 해본 경험이 없어요. 어. 적어요. 무조건 체육관. 네. 그리고 엘리트는 엘리트들끼리 자기들 끼리끼리가 있어서 이 엘리트와 아마추어와 공감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군요. 뭐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네네. 그냥 클럽이 엄청 많아요. 아. 수많은 수천 개에 대한 클럽들이 있고 거기서 농구 선수 농구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잘하면. 근데 저희 나라의 현재 시스템은 선수 출신에서만 선수가 선수가 가능해요. 나온다? 그러니까 엘리트 지금도 유명한 뭐 휘문고, 네네. 휘문중 네.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구들이 농구 선수가 되고요. 일반 클럽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느끼면서 예전에는 저도 제 가치를 몰랐지만 네네. 요즘에는 내가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닌 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길거리 농구도 해보고 아마추어 농구 대회 나가보고 학창 시절에 농구 대회랑 농구 대회는 다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제가 올림픽에 나가고 무슨 뭐 국대에 나간 경험은 없지만 일반 분들이랑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을 완전히 다시 하게끔 만드네요. 지금 말씀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선수 출신들이어야만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준다는 고정관념이 맞아요. 있거든요. 어느 스포츠나.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하는 건 오히려 맞아요. 일반인의 입장을 네. 이해해주는 사람, 맞아요. 그 코치가 훨씬 더 와닿네요. 네네네. 이제 한 대표님 같은 분이죠.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체육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되겠군요. 네, 생활체육이죠. 그렇군요. 네네네. 어떤 그 경기에서 승패를 따지는 어떤 성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생활 속에서 그냥 즐거움을 나누고 네. 같이 교류하는 생활체육으로서의 그 코치의 가치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왠지 대표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니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어찌 네. 보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확확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막 전문 용어를 쓰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맞아요. 다시 인터넷 뒤져봐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아주 굉장히 참 듣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뭐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어릴 때 뭐 가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꼭 그런 사람들만 스타가 되는 것 같은 건 아닌데 네. 보통 스타라고 하면 그 전에 어려움을 겪어냈던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혹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뭐 롤 모델로 삼는 그리고 농구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유명한 선수나 농구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간에? 저는 뭐 1순위는 가장 유명한 마이클 조던이고요. 네. 예. 마이클 조던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유, 만나고 싶죠. 만나보지 못했고요. 제 꿈입니다. 제가 지금 전화 드릴까요? 네, 전화해 주십시오. 아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예, 그분도 뭐 이런 얘기 뭐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너무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게 된 뭐 실력이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마이클 조던의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롤 모델로 삼게 됐나요?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엄청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구 코트에 키스를 할 정도로 농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코트에 입맞춤을 한다? 네네네. 그런 사진이 있어요. 네. 그렇고 본인이 은퇴할 때 농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내가 너 덕분에 인생을 너무 잘 지냈고 행복한 여정이었고 너무 고맙다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농구를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조던의 그런 뭔가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네. 그리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그 마이클 조던이 힘든 역경도 이겨내고 네네. 본인의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걸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좀 뭔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네. 그리고 삶에 대한 뭔가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구 사랑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마이클 조던부터 네. 시작됐다고 보면 되나요? 맞아요.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네. 전 몰랐어요. 이 코트에 입맞춤을 하거나 농구에 편지를 썼다는 건 네. 좀 처음 듣는 네, 얘기라서 네, 네. 뭐 아는 분들은 많은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당연히 느끼겠지만 이게 정말 진심으로 그 대상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면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그리고 그 마이클 조던의 태도가 너무 좋은 게, 네. 그러니까 농구를 사랑하고 잘하는 거는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 루키 때부터, 신인 때부터. 근데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보니까, NBA 선수들은 워낙 미국이다 보니까, 뭐, 대마초를 하는 사람도 많고, 몸 관리도 안 하고, 연습이 끝나면 그냥 막 흥청망청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마이클 조던은 그게 아니라,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고 대마초나 이런 것도 안 하고 항상 연습에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 프로페셔널은 삶의 태도가 진심이고 정직하게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마이클 조던이 우승하는데 제가 알기로 7년이 걸렸어요.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 팀이 네,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우승하는데 7년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성취, 내가 뭔가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로 7년 동안을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계속 무너뜨렸던 라이벌 팀을 이겨내고 우승까지 이뤄내고 근데 거기서 우승해서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우승을 3번을 연속을 해요. 네, 3번 연속 우승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더군다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명이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니까. 야. 그래서 그런 마이클 조던에 대한 삶의 태도와 농구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존경스럽다. 내가 존경해야 될 인물이고 앞으로 나도 저런 삶의 태도를 배워서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이클 조던 선수한테 한번 안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마이클 조던 선수 존경합니다. 꼭 뵈고 싶습니다. 전 DM 주십시오. 네, 저는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꼭 만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농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진심으로 배우는 우리 한 대표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고요. 네. 근데 묘하게도 그 한 대표님이 지금 7년 차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시카고 불스가 7년 만에 우승했다고. 이게 묘한 인연 아닌가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으로 마이클 조던한테 메시지가 가는 게 기회가 올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7년 만에. 좋습니다. 네. 자, T% 농구 공간, 장소를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소가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그림이 대충 연상은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이제 대관을 하러 신청하려면 어디 뭐 전화로 하거나 어디 예약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런 예약 시스템. 그 다음에 늘 대표님이 거기에 계시는 건지 뭐 그냥 끼리끼리 연습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건데 꼭 거기에 와 계셔야 되는 건지 지도를 해준다면 또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T% 농구장은 무인 체육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상주하지 않아요. 있지 않고 네네. 저는 레슨 때만 이제 제 체육관에 가고요. 나머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T% 농구를 치시고 거기에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시면 바로 비밀번호가 가요.
아. 네, 그러면 비밀번호로 입력하고 들어와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되고. 네, 시간이 되면 나가고요. 제가 이제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네. 이제 5분 전쯤에 체육관 내 방송이 나와요. 네, 아. 5분 됐습니다.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고 네. 이제 그때 준비하셔서 나가시면은 문은 이제 제가 원격으로 잠글 수 있고 혹은 저절로 잠기게 제가 해놨어요. 와, 소위 말하는 IoT 맞아요.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신기하네요. 네네네. 이게 아무래도 저도 하고 싶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원을 두고 싶지만 요즘에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상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농구장을 언제나 사람들이 편하게 네.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으면 은근히 좀 불편해요. 그럴 네, 수 신경이 있겠네요. 쓰여요. 네네.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없이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벽에도 만약에 농구 하고 싶다. 오. 네, 그러면은 예약을 하시면 바로 이제 문자가 아니라 그 비밀번호를 확인해서 들어와셔서 편하게 농구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저희는 무인 24시간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네네. 보통은 이 주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딱 있는 시간에 끝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네네. 정작 나는 밤 11시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건 문을 안 열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가 예약만 된다면 네.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맞아요. 아, 참 재밌네요. 네, 그게 아무래도 도심에 제가 차린 이유죠. 네네, 그렇죠. 언제든지 몇 시가 됐던 내가 가고 싶을 때 해서 가서 그렇구나. 저희는 또 교통도 좋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운동하실 수 있게끔. 네. 야, 어우 참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주. 네. 근데 이제 하나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테니스도 그렇고요. 네. 이 흙 코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흙에서 하는 운동과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실내? 예, 실내. 네네네. 이 차이가 좀 있나요? 많죠. 맞나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저도 야외 농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야외 농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미끄러워요. 흙이 있기 때문에. 흙먼지. 흙먼지나 흙 네.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농구는 방향 전환이라고 해서 드리블하다가도 방향을 휙휙휙 바꿔야 되는데 네네. 미끄러우면 그게 안 돼요. 네. 그렇구나. 네네네. 그런데 한편 미끄러지지 않으면 또 이게 제대로 회전을 못하면 발이 삐끗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실내에서? 근데 저희는 마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실내장, 저희 농구장, 티펀스 농구장은 마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져도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넘어져도 충격을 이렇게 나무가 흡수하면서 다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상처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야외 농구장에서 하다 다친 건데 공중에서 떨어져서 쓸렸는데 거긴 아무래도 야외고 거긴 플라스틱 코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상처가 쓸려가지고 피가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내 농구장이었으면 그냥 쓱 미끄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 때문이라도 실내 농구장에서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마 특히나 여성분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위생. 네, 청결. 야외 농구장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흙이기 때문에 네. 농구를 10분만 해도요, 손이 까매져요. 네, 그런 위생이 조금,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 농구장에는 일단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고요. 날씨도 상관없이. 공기청정기를 항상 틀어놔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바닥도 항상 로봇 청소기로 항상 청소하기 때문에 뭐 더러운 걱정이 없죠. 야. 그런 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내와 야외의 차이. 그러니까 청결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 네. 그다음에 쾌적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색깔이 뭐 흰색으로 다 돼 있나요? 네, 저희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좀 밝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이렇게 농구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어둡고 찝찝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환한 하얀색으로 네네. 했고요. 근데 또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 네네. 완전 흰색은 눈이 너무 아프대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 아이보리를 살짝 섞은 흰색이에요. 그렇게 섬세하게 고민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 페인트로 칠했고요. 야. 네, 그렇게 좀 섬세하게 좀 농구장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아예 이 얘기 하신 김에 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네. T% 농구장을 마음껏 자랑 한번 하십시오. 아. 근데 지금 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얘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저희 T% 농구장은요, 일단 쾌적하고요. 항상 시원하게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농구할 수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어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장이 높아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3점 슛까지 던지셔도 천장에 닿지 않고 가장 좋은 건요. 일단 위치고 그 층수예요. 저희는 바로 농구장 앞에 버스 정차이 있고요. 걸어서 5분에 네. 지하철역이 있어요. 야. 그래서 교통도 너무 접근성이 좋아요. 아주 뭐 네.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1층이어서 대부분 그러니까 실내 농구장이 서울에도 몇 개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지하에 있거든요. 그럼 아시다시피 지하는 좀 꿉꿉한 냄새도 나고 예, 습기도 예.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1층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쾌적하게 농구하실 수 있고 마루도 제가 농구 마루 중에서 제일 비싼 단풍마루로 시공을 했거든요. 단풍나무. 단풍나무, 단풍마루. 그게 가장 비싼 마루예요. 그래서 예. 그런 농구장 바닥도 느껴보실 수 있고, 와. 네, 뭐 24시간이니까 언제든지 그렇군요. 농구하러 오시고 그런 강점이 아니, 있습니다. 정말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점이 많은데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 대표님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네, 지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레슨은 참 어떻게 하나요? 뭐 이를테면 레슨도 예약을 받아서 하나요? 그렇죠. 레슨은 이제 저랑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하고요. 네. 레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 레슨, 그다음에 둘이서 배우는 듀엣 레슨, 예. 그다음 3명 이상 하는 그룹 레슨. 네. 예. 그래서 그룹 레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요. 뭐 그 연령을 따지자면 성인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고 청소년 그룹, 유소년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레슨은 대표님의 시간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 사람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그 레슨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룹 레슨은 딱딱 정해져 있고요. 있고, 예. 네. 근데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 저랑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해요. 개인하고 듀엣. 네, 맞아요. 개인하고 듀엣은. 예. 네, 그래서 좀 더 유동적으로 개인이나 듀엣은 할 수 있고요. 그룹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네네. 고정으로. 그렇구나. 네네. 이 개인하고 듀엣하고 그룹 어떤 레슨이 가장 많아요? 지금 고객은? 아무래도 그룹 레슨이 가장 많고요. 네, 그룹 레슨이 가장 많고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 이제 농구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룹 레슨은 다 같이 좀 즐겁게 기본기를 하자. 즐기기 위해서. 네네네네. 듀엣으로 레슨 받는 분도 계세요? 듀엣도 좀 재밌는 게요. 네. 일단 친구랑 배우시는 분도 있고 혹은 커플. 그것도. 네, 그것도 좀 재밌어요. 혹은 부자. 아들과 아버지. 그것도 좀 재밌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아들하고 한번 배워볼까? 네네네. 그러네. 네네네. 요즘에 뭐 부자지간에 뭐 그런 이런 게 대화가 거의 맞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카톡으로 하는 이런 세상인데. 네네네. 그런데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거와는 달리 듀엣으로 레슨을 받고 또 1대1로 경기도 하고. 맞아요. 네, 하는데요, 정확해요. 그죠? 배워서. 네네네. 그게 이게 그렇구나. 너무 좋은 게 저도 이제 아들과 아버지께서 저한테 레슨을 배우시는 게 너무 보기도 좋았고 네네.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친구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얘기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뭐 아빠가 패스를 잘못 줬네, 뭐 네가 슛을 잘못 쏘네 네. 이러고 나서 그리고 결국엔 또 마지막에 1대1을 제가 이제 경기를 시키거든요. 아하. 그러면 묘한 승부욕이 생기면서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럼 또 이제 뭐 아들이 이기면은 아빠가 뭐 너가 뭐 파울을 했니 어쨌니 이러고 또 아들은 뭐 왜 그렇게 또 뭐 하냐 이러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너무 보기가 좋다. 네. 저도 지금 뭐 자식은 없지만 네네. 나중에 나도 아들이랑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말 자체가 어떤 일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활체육이면서 맞아요. 가족의 건강한 네. 가족을 만드는 네, 네, 길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대표님의 그 가치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혹시 그 찾아오신 또는 지금 다니고 계시는 고객 중에 좀 뭐랄까요. 감동스러웠던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한두 개만 소개해 주세요. 물론 뭐 본인 실명을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결례가 네, 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뭐 감동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농구 코치를 7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야외 농구장, 이제 저도 서대문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네. 연세대나 서강대나 이런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를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농구를 뭐 5년, 6년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는 그 홍대 쪽에 또 조그만 체육관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업도 하고 농구장 제 걸 차린 지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이제 제 걸 차리니까 아무래도 근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농구 레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농구장을 이제 차린 건데 차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와주시는 분들이 어허. 너무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그분들은 그냥 농구를 배우고 싶으셔서 저한테 돈을 내시고 그냥 하신 거고 뭐 굳이 저한테 안 오셔도 농구장 어떻게 보면은 다른 농구장으로 가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다시 저를 이제 찾아와서 농구가 너무 하고 싶다. 코치님이랑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네. 지금 그분들이 계속 오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생각보다 많으셔서 그리고 또 너무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천을 이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주변에 이렇게 아주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제가 정말 기분이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시면 대표님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조금 그 근처에. 네, 민망하긴 한데 네. 조금 이제 그 야외 농구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요. 서로 알고 지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 하고 이제 동생들 하고 지내고. 근데 제가 이제 또 그 유튜버랑 인스타그램을 또 하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알아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요즘 놀래고 있어요. 인물도 워낙 좋으시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농구를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농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시는 경우도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네. 뭐 어떤 그럼 다른 스포츠는 특별히 관람 안 하시고 농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근데 축구도 관심이 많아서 축구도 직관 여기 상암체육관 월드컵이 있으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거기도 구경 가고요. 농구 경기도 시간 나면 항상 보러 가려고 해요. 네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뭐 보통 사람들은 뭐 돈을 받으면 프로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프로는 정말 자기 생존과 되는 거고 아마추어는 그냥 재미로 한다 이런 정도의 비교는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님이 생각할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는 냉정하죠. 왜냐하면 결과로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기는 거고 우승이고 그게 목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궁극적으로 스포츠의 목적은 승리긴 해요. 그래야지만 경기가 재밌는 거지. 뭐 같이 A팀이랑 B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득점의 의미가 없고 승리의 의미가 없으면 지루하잖아요. 결국에는 승리가 목적이긴 하고 근데 그 프로는 무조건 저는 결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내가 이 경기를 열심히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프로의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추어는 근데 그렇게 농구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근데 아마추어는 당연히 승리를 위한 거지만 거기서 제가 재미난 동작을 해도 되는 거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친구들과 그 동료들과 더 재밌게 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 어느 누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주 뭐 전문적인 아주 커뮤니케이터이신 것 같아요. 농구도 잘하시지만.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나에게 농구는 땡땡땡이다. 그 땡땡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한재환에게 농구는 땡땡땡이다. 뭐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나에게 농구란 은인이다. 은인. 네. 아하. 예전에는 나에게 농구란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어허. 근데 네. 요즘에는 나에게 농구란 은인이다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은인이라는 거는 참 되게 의미가 있는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정도로 은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농구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농구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저한테 뭔가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농구를 재밌어서 즐겁게만 했거든요. 네네. 즐겁게 했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학창 시절 보내고 성인도 그렇게 보냈는데 운이 좋게도 농구 코치가 지금 됐고 농구 코치가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계속 발전이 됐고 결국에는 서울 한복판 신촌에 농구장까지 차리고 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와 이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농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농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농구가 저에게 더 많은 걸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농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네. 예전에는 친구 같았는데 네. 요즘에는 은인일 정도로 와 이렇게 좋은 일이 많고 나에게 많은 걸 주고 또한 인생을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농구를 하면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인생 교훈도 얻고 좋은 정체성도 제가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어디 가서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은 은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그래서 지금은 방금 그렇군요. 은인이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옆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네네. 정말 애정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농신이군요. 농구 신나게 하는 남자.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삶의 일상에 녹여들게 하고 싶다. 농구를 이제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요즘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또 코로나 겪으면서 야외 활동에 되게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네. 이런 땀을 흘릴 수 있는 맞아요. 기회나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다시 이제 실내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마지막으로 T% 농구가 정말 생활 체육의 아주 장소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이 T% 농구만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뭐 대표님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겠죠. 뭐 슬로건 뭐 네. 이런 게 있는지 네. 뭐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농구장을 차리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일 즐거운 우리 동네 농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매일 조금씩 농구 스트레스 풀고 가족 단위로 오늘은 그럼 주말에 티파니 농구장 갈까? 네. 혹은 친구들끼리 야 학교 끝났는데 야 티파니 농구장 가서 1대1 한번 할래? 그런 혹은 또 농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오셔서 즐겁게 재밌게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편하게 오셔서 공이라도 던지셔도 되고 그냥 그런 농구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농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농구장 오시면 제가 즐겁게 설명도 해드리고 재밌게 알려도 드리고 농구를 안 하셔도 그냥 농구 서대문구나 여기서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농구 얘기도 재밌게 하고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네. 매일 즐거운 우리 동네 농구. 맞습니다. 이 부분을 T% 농구의 어떤 슬로건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여기 가면 즐거워. 기분이 우울한데 네. 여기만 가면 즐거워. 네. 이거는 뭐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밝은 네. 건강함을 선물하는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아주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뭐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아유, 시간 많은 줄 보고 아닙니다. 얘기 네. 나눴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가치관과 대표님의 철학이 정말 생활체육으로 서대문구 그리고 전국 또 네.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반드시 올해 네. 가기 전에 마이클 조던을 만나기를 응원하면서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